2014 태백산배 바둑 오픈 토너먼트 프로아마 오픈부입니다. 8강전 보내드립니다. 해설의 홍무진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프로기사와 아마추어가 모두 참가하는 오픈부인 만큼 118명의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참가했는데요. 오늘은 아마추어 선수가 8강전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계급장 떼고 진행되는 이 태백상배 정말 재미있게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또 8강에 남아있는 박종욱 선수가 아마추어 선수로서 굉장히 좀 탄탄한 실력을 지녔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태백상배는 속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내용이 흥미진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대회 정보부터 보내드립니다. 2014 태백산배 바둑 오픈 토너먼트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하고요. 강원도 바둑협회, 태백시 바둑협회, 태백산 세계바둑 성지화 사업 추진단, 강원일보사가 협력합니다. 예선은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고요. 본선은 8강 단판 토너먼트로 진행이 됩니다. 시간 누적 방식 각자 10분의 추가 15초가 주어집니다. 네, 상금은 우승 상금 1,000만 원, 준우승 상금은 500만 원이 주어집니다. 네, 8강 대진표가 보이는데요. 8명의 선수 중에 7명이 프로기사이고 1명의 선수가 아마추어 선수입니다. 네, 그만큼 험난한 길을 이 박종욱 선수가 뚫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힘들게 올라온 만큼 목진석 선수와 대결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8강전 대진표까지 봤는데 유일한 아마추어 박종욱 선수가 이제 국가대표 전 감독님이죠. 목진석 선수와 맞붙습니다. 결과를 예상해 본다면 어떨까요? 일단 목진석 선수는 국가대표 감독 전에 현역으로 활동할 때부터 속기 바둑이 굉장히 능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거기다가 박종욱 선수는 평소 아마추어 대회들이 대부분 속기로 진행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속기에 굉장한 좀 자신감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벌어질 두 선수가 벌일 이 대국이 더욱더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선수 대회장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태백 고원 체육관에서 예선부터 본선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우리 프로 선수들과 동호인 그리고 어린이들까지 보이니까 우리 태백 씨가 와 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린 아이들이 바둑을 두는 모습인데 프로 선수들도 보이네요. 네, 목진석 선수와 박종욱 선수의 8강전입니다. 방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되게 단상에서 대국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정말 멋진 장소에서 멋진 대국을 보여주리라 생각이 됩니다. 목진석 선수의 흑번으로 시작이 됐고요. 아무래도 프로와 아마의 대결이다 보니 그래도 프로기사가 조금 더 부담이 될까요? 네, 부담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이 태백산배가 정말 좀 대회를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프로와 아마가 계급장 떼고 시합에서 맞부딪히는 경우가 정말 흔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대회가 더욱더 좀 저는 흥미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 통산 성적을 본다면 그 프로기사와 아마추어의 통산 성적이 39승 22패가 나왔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좀 패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만큼 아마추어 선수들이 정말 칼을 갈고 태백에 내려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추어 선수들이 정말 기량이 많이 탄탄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그렇게 성적을 말씀해 주시니까 이 대국이 좀 더 흥미롭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박종욱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시청자분들이 많이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지금 아마 랭킹 2위에 올라와 있는 아마추어로서는 굉장히 좀 강한 실력을 보유한 소유자이고요. 또 연구생 시절부터서 사실 엘리트 코스를 계속해서 밟아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뭐 기량이나 이런 거에 빠질 부분이 없는 선수입니다. 사실상 프로급 선수라고 봐도 뭐 전혀 무방하지 않은 그런 실력을 가진 선수라고 봐야 되겠죠. 네, 실제로 박종욱 아마 5단은 1992년생으로 입단 대회 본선에서 그 결정국까지 총 4회 그 프로 결정국을 4번이나 뒀다는 건데요. 사실 상당한 실력자인 거죠. 네, 사실 뭐 한 판만 더 이겼으면 입단을 했던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번의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만큼 정말 많이 두드렸지만 좀 아쉽게 입단 문턱에서 좌절을 맞았지만 이번 태백산배에서 오랜만에 또 프로와 함께 또 멋진 무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박종욱 선수는 KBF 리그에서도 상당히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부천시 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이 팀이 1위를 달리고 있는데 4승 0패로 박종욱 선수가 아주 팀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박종욱 선수가 뭐 주장급 역할을 보여줬네요. 좀 초반 진행을 보니까 목진석 선수가 좀 작전을 좀 두텁게 짜고 나온 걸까요? 좀 특이한 모양이 나왔는데요. 네, 목진석 선수와 박종욱 선수의 기풍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목진석 선수는 아무래도 바둑을 두텁게 두면서 모양을 이렇게 키워가고 또 판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잘 두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보시면 이 우변에서부터의 흙 모양이 벌써부터 좀 커지고 있는 느낌이 들죠. 네. 그리고 또 박종욱 선수는 아마추어의 시절에 그 잔뼈가 굵은 만큼 실리적으로 두면서 굉장히 좀 단단하게 두면서 잘 안 무너지는 기풍을 가지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박종욱 선수도 역시 이렇게 실리를 챙겨두면서 벌써부터 두 선수의 이런 기풍이 이 판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네, 목진석 선수는 한국 프로 랭킹 79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사실 몇 년 이제 감독을 하면서 쉰 기간을 생각해 보면 79위라는 위치도 상당히 높은 걸로 느껴집니다. 네, 사실 저는 목진석 선수가 감독의 이미지가 워낙 강해서 네. 선수로 돌아오는 것은 사실 예상은 못했거든요. 근데 원래부터도 워낙 기량이 출중했던 만큼 다시 현역으로 돌아와서도 굉장히 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감독직을 맡으면서도 선수들을 계속 케어하다 보면 바둑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실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을까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가대표 감독을 하다 보면은 중국이나 일본의 타국의 선수들의 그런 기량도 분석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 본인의 그런 바둑을 보는 눈도 한층 더 좀 넓어졌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보시면 한눈에 보이는 자리는 백이 여기 나를자를 둬서 흙에 2점을 끊겠다고 하고 있는 자리예요. 하지만 목진석 선수 당연히 여기를 지켜주지가 않죠. 그래서 이 모양의 포인트는 백은 여기를 끊을 수가 있는지 흙은 여기를 후수로 받지 않고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포인트가 좀 맞춰져 있다 볼 수가 있겠네요. 흙이 그냥 받는 건 좀 기분이 안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여기서 흙이 이렇게 받게 되면은 시청자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빈 삼각으로 돼 있는 모양이 흙으로서 그렇게 유쾌한 모양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일단 끊어도 흙이 이렇게 단수치고 일단 나오게 되면 어쨌든 바깥으로 진출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못 끊는 거죠? 네, 이렇게 잡히게 돼서 축으로 잡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는 일단 안 받고 싶기는 한데 언제까지 이 약점을 두고 판을 갈 수 있을지 재밌습니다. 백이 입구자를 두니까 흙도 입구자를 두는데 이것도 신경전인가요 혹시? 네, 일단 끊으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붙여서 아까 보여드렸던 참고도대로 두겠다는 뜻인데 지금 그래도 그래프가 조금이라도 다시 백한테 넘어온 것은 일단 백이 이렇게 늘어서 두는 수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생각도 못한 수인데요. 네, 늘어서 둬서 흙한테 우영을 강요한 뒤 한 칸으로 딱 뛰어나오면 흙의 돌이 양곤마가 되면서 백이 조금이라도 우세한 싸움이고 만약에 백이 여기를 그냥 뛰게 된다면 어쨌든 흙은 이렇게 안 그래도 이렇게 치받아서 여기를 연결하고 싶은 자리인데 네. 지금은 여기를 붙여서 끊어서 연결을 함과 동시에 백을 끊어버리면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여기 그냥 뛰는 수는 붙이는 수를 당해서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냥 뛰어갔습니다. 이제는 받지 않으면 백이 끊는 게 성립할까요? 네, 만약에 흑이 여기서 무심코 한 칸 뛰었다가는 끊어서 붙여 끊어도 이걸 잇게 되면 단수초도 따라 나오게 돼서 이게 단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뛰는 것은 이제 성립하지 않고요. 어떻게든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는 백을 연결시켜주는 수가 아닌 붙여서 끊어서 백을 끊으면서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 이 수로 인해서 지금의 그래프가 흑이 조금이라도 우세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놓치지 않고 그 자리를 끊어갑니다. 끊겼을 때 좌학이 백돌은 무사한 걸까요? 흑이 먼저 두게 되면 사활이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백 모양이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서 이 사활이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흑이 여기를 둬도 백이 하나를 딱 받아버리면은 여기로 받는 것과 아래로 받는 것이 맞보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안에서는 백이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는 모양이고요. 그나마 이제 끊겼을 때 백이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여기 백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정도의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흑이 이렇게 나올 때 한 수를 백이 또 받아야 된다면 사실 이거는 백이 좀 곤란한 모양이 되겠죠. 네. 또 특이한 행보가 나왔습니다. 정말 목진석 선수다운 되게 실전적인 모양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사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마늘모를 두는 게 당연히 일반적인데 네. 이 위에 돌을 이렇게 붙이는 것은 사실 그렇게 좋은 행마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를 둔 것은 좀 추측을 해보면 백이 이런 식으로 협공을 했을 때 목진석 선수는 아래로 가는 것이 아닌 언제든지 중앙으로 둬서 백돌을 끊어가는 것을 맛보겠다. 만약에 이 돌이 여기에 마늘모 있다면 여기에 돌이 없죠. 그렇게 되면 여기를 젖히고 나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지금 목진석 선수처럼 여기를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끼울 때 딱 막는 수가 가능하죠. 그래서 목진석 선수는 최대한 여기 좌변의 흑돌도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진출하는 양수 겸장의 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백도 입구자를 두었는데 사실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일자로 늘어서는 수나 입구자는 사실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만큼 네. 좀 실전적인 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아무래도 목진석 선수는 원래부터 좀 실전적인 감각의 소유자였고 박종욱 선수 역시 아마추어 대회에서 확실히 좀 잔뼈가 굵은 그런 행마들을 평소에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실전적인 행마들이 계속해서 많이 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전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백도 이렇게 호구 치면서 좀 세 점이 굉장히 좀 당차게 나온 느낌이 들거든요. 흑이 받을 때 또 한 칸 뛰어 나오면 백도 양곤마라고 생각했던 돌들이 어쨌든 다 중앙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뭐 크게 불만으로 보이진 않아요. 역시 한 칸 뛰어 나왔고요. 들여다본 수도 재밌네요. 원래 같으면은 사실 이런 식으로 마늘모를 붙여서 하나를 받아놓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받지 않으면 여기를 끼우는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수치고 이렇게 또 끊어버리면은 아래 하변이 다 잡히게 됩니다. 근데 목진석 선수는 확실히 좀 실전적이다 느껴지는 게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리 선수를 하는 것을 사실 프로 선수들은 굉장히 좀 꺼려 하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나는 빨리 선수 잡고 중앙으로 뛰는 것이 급하다. 그래서 이런 좀 모양이 아쉬운 부분들을 실전적인 힘으로 좀 커버하는 모습입니다. 속기 바둑이다 보니까 좀 솔직한 수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태백산배는 이제 총 118강부터 시작이 됐는데 목진석 선수 같은 경우도 예선부터 참가를 해서 박윤서 아마 선수, 김승진 5단, 김동환 아마 선수, 엄동건 2단을 꺾고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네, 사실
김승진 선수나 말씀해주신 엄동건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예 기사로서 네. 속기에 정말 능할 거거든요. 아무래도 좀 젊은 기사일수록 머리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속기에 강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상 최고령자라고 볼 수 있는 목진석 선수가 이 신예 기사들을 속기 시합에서 꺾고 올라왔다는 것은 굉장히 좀 놀라운 부분이네요.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평소에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평소에 속기 연습이든 아니면 실전적인 감각의 준비든 굉장히 좀 충실히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번 대회를 통해서 좀 느껴지는 부분이네요. 네, 박종욱 아마 5단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예선에 참가를 해서 조종신 3단, 황환희 아마 선수, 양종찬 1단, 박하민 9단까지 꺾고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박하민 선수를 꺾고 올라왔어요. 네, 사실 박하민 선수는 이제 얼마 전에 전역을 하긴 했는데 군대 가기 전에는 바둑리그 주장까지 맡았던 네. 사실상 최상위 랭커 중에 한 명인데 박종욱 선수가 이제 예선 결승에서 꺾고 올라왔다는 것은 이 선수가 아마추어 선수이긴 하지만 얼마나 좀 탄탄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박하민 선수 같은 정상급 기사들도 이 대회에 참가했는데 그런 대회에서 8강까지 올라왔다는 건 상당히 좀 본인으로서도 뿌듯한 결과일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본인으로서도 좀 바둑적인 부분에서 한 단계 나아갔다는 그런 대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회를 열어준 태백삼배 이 바둑 오픈 토너먼트에도 정말 고마운 그런 대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계급장 떼고 프로와 아마가 정말 좀 그런 프로 아마 구분을 짓지 않고 멋진 승부를 보여주는 대회가 더더욱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홍무진 프로 같은 경우는 이런 오픈 토너먼트에서 아마추어 선수를 만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부담감이 어떨까요? 저는 근데 원래 사실 그런 것을 그렇게 막 개의치는 않아서 아마추어 선수들을 만나도 그냥 재미있게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프로 기사는 그래도 내가 프로니까 좀 아마추어 선수들한테 지면 좀 창피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프로 선수라면은 그런 부담감도 이겨내야 좀 프로 선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확실히 바둑을 좀 보면 박종욱 선수가 두어가는 수법들이 보면 이렇게 한 칸 띄고 나를자 굉장히 좀 두텁게 두어가고 있고 목진석 선수는 계속해서 상대를 마늘모하고 받을 때 공격해서 압박하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두 선수는 박종욱 선수는 바둑이 조금 편하다. 내가 여기 전투에서 좀 잘 풀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목진석 선수는 좀 전투에서 포인트를 좀 실점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프를 보면은 좀 반대의 상황이거든요. 흙이 좋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백돌이 아직 못 살아있기 때문일까요? 일단 백돌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변의 백돌이 아직 100% 완생이 아니거든요. 백돌이 만약에 이렇게 살아있다라면 언제든지 우변에 들어가서 깨는 것이 너무 쉬운데 아직까지 100% 완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우변의 거대한 흙집이 좀 집으로 완성될 가능성이 높다. 인공지능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계속해서 좀 타이트한 수법을 두어가죠. 바둑이 아직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붙이는 수는 자칫하면 중앙에 있는 흑돌과 끊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중앙 흑돌은 안전한가요? 아니요, 별로 안전하지 않고요. 사실 박종욱 선수가 바둑이 좀 비관적이다라고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밀어서 물론 이것은 사실 흑돌이 살게 됐을 때 양쪽이 다 타개가 되면 실리적으로 굉장히 큰 손해이기 때문에 무리입니다. 무리이지만 바둑이 좀 불리하다라고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공격하는 수법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나서라도 좀 바둑이 흙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진석 선수는. 여기서도 그냥 늘어주네요. 확실히 좀 형세를 두 선수 모두 백이 조금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아예 좀 납득이 안 되는 건 아닌 게 보면 백이 귀에 실리가 우상기, 자상기, 우하기까지 실리가 꽤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흑은 실리라운 실리는 사실 좌변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우변은 100% 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백이 좀 실리가 많아 보이는 형국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뭐 크게 오류가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변부터 우하기에 있는 흙집이 다 흙집인 것 같아서 네. 좀 흙집이 많아 보이기도 하는데 여기 아직 다 집이 아니군요. 또 두 선수가 수읽기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데서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강한 수읽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선수가 수익이 좀 세다 보니까 이런 데서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흑은 백을 압박하죠. 이렇게 둬서 네. 백의 이 대마를 추궁하고 있고요. 백이 방금 그 자리를 붙여가자 그래프가 좀 흙 쪽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끊겼을 때 어떻게 둬야 되는 걸까요? 네, 일단 여기를 흑이 들어왔을 때는 지금 백이 마늘모를 두는 수와 붙이는 수 두 가지가 있었는데 네. 이제 박종욱 선수는 계속해서 뭔가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마늘모를 두면 사실 쉽게 연결할 수 있지만 백의 모양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거기다가 흑이 이렇게 끊어가서 한 점을 제압하는 수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박종욱 선수도 조금 더 화를 낸 모습이고요. 이제 좀 싸움이 발발할 것 같습니다. 승부처 장면입니다. 그 자리를 단수 쳤고요. 백도 한 점을 버릴 순 없죠. 네, 근데 이제 그냥 있는 것보다는 그냥이었네요. 근데 그냥 있는 것보다는 하나 단수 쳐넣고 이을 때 이었어야 백이 흑을 여기 살리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단수 치고 호구 쳐서 흑도를 오히려 압박하면서 이제 좀 알 수 없는 그런 싸움이 되는데 지금 박종욱 선수는 확실히 바둑이 유리하다라고 보니까 최대한 안전한 길을 선택했어요. 이러면 흑은 무조건 여기를 늘어버릴 거거든요. 늘게 되면서 흙도 한 집의 형태를 좀 착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지금 백돌이 여기 모양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이 흑 두 점을 잡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붙여도 나와서 타고 나오게 되면 오히려 백이 끊기게 되거든요. 모양이 좀 찝찝하네요. 네, 지금 흑이 이런 찔러감을 통해서 포인트를 좀 올린 모습이에요. 이 몇 수의 교환으로 그래프는 거의 흙이 10집이 넘는 네.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갔는데 이거는 대마를 잡으러 가겠다는 뜻일까요? 네, 최대한 백을 안에서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쌈짓뜨고 살게 만들려는 뜻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가 많이 벌어진 것도 냉정하게 여길 띈 것은 그냥 한 점을 이렇게 잡았어라. 이런 식으로 그냥 잡고 길게 갔어라라고 하는 뜻이고요. 지금 보면 이 백이 좀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이제는. 사실 그 하변 쪽으로 사는 것이 이제 좌하기의 백사활과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백이 너무 쉽게 만약에 쉽게 그냥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하고요. 쉽게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흑돌이 하변에 조금만 두터워진다면 이제는 여기 이렇게 딱 달리게 되면은 붙여도 넘어가는 수가 생겨요. 좌기의 이 대마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종욱 선수도 지금 비상수단을 좀 들고 왔고요. 일반적으로 사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비틀어 갔습니다. 마음만 같아서는 사실 이렇게 끊어서 이 세 점을 잡고 싶은데 이 모양이 막아도 이렇게 맞게 되면은 백은 두 수, 흑은 세 수로 백이 잡혔죠. 그럼 어떡하죠? 백이 최강수를 들고 나온 것 같은데 흑은 그 수를 반발을 한 모양이고요. 여기를 끼운다는 건 위쪽의 흑도를 잡겠다는 뜻일까요? 네, 이 두 점이라도 잡아서 어떻게든 살겠다는 뜻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면은 아까 저희가 이제 우변의 흙집이 아직까지 100% 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고 그냥 여기 한 칸만 딱 띄어도 이제는
하변까지 전부 다 흙집으로 들어갔거든요. 물론 백도 이 두 점을 잡으면서 살긴 살았지만 실리적인 손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 백은 살기밖에 못했고 흑은 이 공격을 통해서 이 우변의 집을 전부 다 지었기 때문에 확실히 흑이 성공한 느낌이 듭니다. 네, 물론 백이 살긴 살았는데 흑의 이 하변에 내어준 실리가 너무 크죠. 방금 백이 찝어둔 교환도 집으로는 상당히 악수의 교환이고요. 아, 네, 맞습니다. 이 교환도 이 두 점과 이 두 점과 이 두 점이 교환되면서 실리가 흑한테 너무 많이 들어갔죠. 아, 흑 입장에서는 너무 편해졌는데요, 바둑이. 중반전에 들어서면서 목진석 선수가 좀 강하게 두어가는 수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 수들이 좀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목진석 선수의 승부 호흡이 정말 좋네요. 상대가 조금 이제 유리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고 몰아붙이면서 좀 많은 포인트를 가져왔습니다. 박종욱 선수 입장에서도 좀 괜찮은 흐름인 줄 알았다가 갑자기 개가를 해보니까 흑의 집이 좀 많이 난 걸 이제 알았을 거거든요. 네. 이제는 형세를 좀 직감을 하겠죠? 네, 이제는 무조건 알 수밖에 없는 게 아까만 해도 이 우변의 흙집이 약간 미지수의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은 하변만 해도 흙집이 너무 많이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종욱 선수도 지금쯤은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낄 만한 상황입니다. 그 자리까지 끊어가나요? 정말 계속해서 타이트하게 두네요. 백이 여기서 찔러 가도 끊을 수가 있는 모양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흑은 여기를 받고 싶은데 백이 이런 데를 찔러 갔을 때 언제든지 뭔가 흑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데를 나와 끊는 것은 당장은 좀 어렵습니다. 하나 단수 치고 딱 끊어버리면은 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찔러가면 물론 여기 집으로는 약간 악수겠지만 그래도 이 하나의 이 버림돌을 삼아서 조금의 백의 돌을 노리겠다는 좀 응수타진이고요. 옥진석 선수다운 재치 있는 수법이네요. 백이 뒤로 받아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교환이 득을 봤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상 흑이 이제는 우변만 잘 정리하게 되면은 집 차이가 꽤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백이 역전하기가 그렇게 쉬운 모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박종욱 선수도 사실 아까의 그 중반전의 포지션이었으면 그냥 무난하게 한 점을 이렇게 잡고 끝내기로 가는 것도 생각해 볼 텐데 네. 확실히 좀 바둑이 비관 좀 잘못됐다라고 느끼고 나니까 계속해서 좀 상대를 압박하는 수법을 선택합니다. 독일 통째로 끊어가겠다는 수일까요? 끊어가는 거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끊는 것은 근데 여기 두 점 끊게 되면은 이 두 점이 워낙 자충이 차 있어서 단수치고 이어도 흑의 약점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물러서서 이렇게 백에게 이음을 강요한다는 작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흑이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의미일지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바둑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2024) 태백산배 바둑 오픈 토너먼트 고원체육관에서 진행이 되고요. 태백 현지에서 진행이 되는 대회입니다. 본선 8강전이 진행되고 있고요. 박종욱 아마 선수와 목진석 선수의 대국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방금 흑이 찌르고 백이 막아간 장면이고요. 역시 끊어가지 않네요. 네, 지금은 그리고 목진석 선수가 바둑이 확실히 풀렸다라고 느낄 것이기 때문에 별로 무리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반발을 해간 건데 찝는 수로 흑돌이 잡혔을까요? 일단 백도 여기를 끊는 약점이 워낙 급하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받게 되면은 바로 날짜를 둬서 우변의 집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든 변화를 만들어 보고자 찝은 거고요. 당장은 잡히진 않는 게 이렇게 하고 타고 나오게 되면은 찔러도 끊어서 백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당장 잡힐 돌은 아닙니다. 여기서 그 자리를 끊어가네요. 목진석 선수는 형세를 아직 좀 어렵다고 판단하는 걸까요? 네, 아직 확실히 우세하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수가 사실 이렇게 우세한 사람의 수법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바둑이 잘 풀린 건 맞는데 아직은 그래도 좀 어려운 바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수법이네요. 그냥 받으면은 흑이 나를자를 둬서 100% 집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진출을 통해서 그 다음에 딱 받게 되면은 어쨌든 흑이 한 번에 이 집을 지킬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종욱 선수가 나름대로 승부수를 던져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흑이 좀 처리를 하기가 애매해 보이는데 이 모양은 흑이 어떻게 둬야 되죠? 똑같이 날일자로 두는 건 안 되는 모양인가요? 네, 똑같이 날일자로 두는 수가 일감이긴 한데 이렇게 하고 맞게 되면 백이 여기를 늘어둡니다. 그 이겨야 자리가 되는데, 선수죠? 네, 여기를 나오게 되면은 찔러서 흑을 끊는 수와 여기 상변을 돌파당하는 수가 맞보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흑이 곤란하고요. 그래서 그냥 냉정하게 뒤로 받아서 한 점을 잡아둠과 동시에 이렇게 살아두면은 흑이 그래도 꽤 우세한 후반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리까지 끊어갔습니다. 오, 오늘 컨셉이 확실하네요, 목진석 선수가. 절대 물러서지 않고. 프로의 매운맛을 보여주겠다라는 컨셉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의 대표로서 이제 만난 거니까 아마추어 대표인 박종욱 선수를. 네,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흑도 끊는 수를 없앤과 동시에 그래도 우변에 어느 정도의 집을 만들면서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돼도 흑이 8집 가까이 좋은데 백이 좀 승리를 하려면 어떤 곳에서 좀 공작을 펼쳐야 될까요? 지금은 일단 한눈에 보이는 것은 상변에서부터 뻗어져 나오는 이 흑 대마가 100% 살아있냐 이거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흑은 여기 한 집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보시면 하변에 이렇게 하고 늘어서 백에게 삶을 강요한 다음에 여기를 맞게 되면 추가로 한 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흑은 안형이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백이 하변을 파워한다고 해도 상변에서 어렵지 않게 한 집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백 입장에서는 백이 잘 둬서이기보다는 흑이 어떤 실수를 해줘야만 바둑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대국이 굉장히 속기바둑이잖아요. 이런 속기바둑에서 목진석 선수가 이렇게 강하게 두는 것도 정말 강심장이 아닐까 싶네요. 네, 평소에 속기대국을 많이 훈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 있게 좀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도 어려운 수를 계속해서 두어가면서 상대를 굉장히 잘 압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대국은 시간 누적 방식인 피셔 방식으로 각자 10분이 주어지고 한 수를 들 때마다 15초가 주어지는데 이 정도 됐으면 두 선수 모두 초읽기에 돌입했을 거거든요. 그럼 거의 지금 15초 바둑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바둑이 다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흑은 그냥 이런 거 하나 해서 백한테 넘어갈 때 하변을 이렇게 하변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상변을 마저 살아두는 수가 아직 맛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버리면은 흑집이 이 하변에서부터 뻗어져 나오는 우변까지의 흑집이 굉장히 크죠. 하지만 백은
우상기마저 깨지게 되면은 이제 큰 집이라고는 좌상기 말고는 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흙이 확실히 우세. 그런데 치받는 수는 저기 100집도 내주지 않겠다라는 수인데 사실 가능한가요? 이게 만약에 이걸 치받아서 한 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면은 원래 여기 100집이 그렇게 큰 집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엄청나게 큰 자리였던 우상기의 이 100집을 깨면서 살리는 수가 있었기 때문에 목진석 선수가 그래서 끊어놓은 이유도 이수법 때문에 여길 끊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선수를 잡고 우상기를 깨는 게 급선무였는데 사실 목진석 선수의 이 치받은 수는 바둑이 지금 우세하지 않다라고 보는 건가요? 아무래도 15초 대국이다 보니 개가가 확실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치받아주면 사실 박종욱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고맙죠. 네. 안 그래도 좀 변화를 만들고 싶은 상황이었는데 상대가 스스로 나와서 이런 식으로 막 백도를 오히려 잡으러 와준다면은 어떻게든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늘었을 때 흙이 탈출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한번 자세히 볼까요? 흙이 일감으로 떠오르는 것은 이런 식으로 뛰어나오는 겁니다. 물론 나와 끊어만 준다면 흙이 어떻게든 102점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늘 때 이런 식으로 붙여서 가게 되면은 마네모를 딱 두게 되면 이 5점도 아직 끊는 약점 때문에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오히려 흙이 좀 잡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늘어갔습니다. 여기서 목진석 선수는 어떤 수를 구사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그 자리에 젖혀갔다는 건 어떤 의미죠? 일단 뭔진 몰라도 확실히 괜한 것을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많이 이겼었거든요. 네. 이런 치받는 강한 수법을 두지 않았더라도 흙이 많이 우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한 수를 두어가면 두어갈수록 그래프는 계속 100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요? 지금 역전이 됐습니다. 그 자리요. 네, 지금 흙이 일단 한눈에 보이는 것은 여기를 끊는 자리거든요. 근데 끊는 것은 치고 호구 쳐서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백이 넘어가면서 흙돌이 좀 갇힌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여기를 붙여서 두어간다는 뜻인데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일단 끊기진 않았습니다. 넘어는 갔어요. 일단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끼어갔다는 거는 넘어갈 때 한 점을 잊지 않겠다라는 뜻일까요? 일단 이을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나가게 되면은 한 점을 따내게 되면 이 한 점이 워낙 요석이기 때문에 잊고 느는 것까지는 외길인데 지금 그래프가 다시 역전이 된 것은 흑돌이 잡히진 않아요. 흑돌은 다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 여기까지 늘어갔을 때 이제 백이 여기를 들여다봅니다. 받아야 되죠. 네. 한 번 더 늘어놓고 한 번 더 흙을 추궁해요. 그러면 이 흙 대마가 사실 굉장히 크긴 한데 아직 안형은 여기 한 집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흙은 후수로 살아야 됩니다. 후수로 살 때 백이 늘어서 여기 마지막 큰 자리였던 우상기를 보강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상변에서 흙이 뭔가 많이 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깬 것은 한 4집 정도예요. 4집 정도를 힘들게 깼는데 백은 여기 우상기의 집이 원래 흙이 만약에 단수치고 늘었다면 거의 한 집도 안 나던 집이 지금 이렇게 늘면서 20집 가까운 집이 생겼거든요. 흙이 4집을 깨는 동안 백이 20집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진행은 당연히 역전이 되겠죠. 네, 역시 그래프도 100 쪽으로 아예 넘어갔는데 이건 한눈에 봐도 목진석 선수 입장에서 봐도 내가 잘못 뒀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찔러 갔습니다. 지금 찔러간 수가 지금이라도 인공지능은 여기를 넣으려고 하거든요. 아, 거의 끊어갑니까? 끊어가는 건 흙이 끊었을 때 아예 뿌리째 끊어서 대마를 잡으러 가겠다는 뜻일까요? 그 박종욱 선수 생각은 이거예요. 여기 늘고 여기를 끊어가면 이 하변의 흑대마와 상변의 흑대마 두 개가 끊겼으니까 둘 다 타개가 가능하냐 이런 뜻인데 일단 끊는 데까지는 성공했어요. 백은 이 두 대마를 끊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자 계속 진행을 보죠. 백은 이제 보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돌아가게 되면은 단수 치고 단수 쳐서 두 점이 잡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먹여쳐서 보강을 할 텐데 지금 백이 여기를 끊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단수 치고 호구 치게 되면 이 백이 아까만 해도 여기가 20집 가까이 났던 백이 과연 살아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백도 지금 두 집이 안 난 모양인데요. 네, 저희가 이게 너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별로 이 대마의 생사에는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보면 있고 호구 치게 되면 여기 찔러지는 것은 선수거든요. 그렇게 됐다고 봤을 때 백은 집이 한 집도 없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우상기에 백대마가 들어가게 생겼는데요. 잘못하면 오히려 백이 다 잡히겠는데요. 네, 목진석 선수가 타협을 선택했네요. 사실 이 한 점까지 때렸어도 이 백대마가 잡힌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목진석 선수도 정말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백집을 전부 다 깨면서 흙이 10집 가까운 집이 났고 그리고 이 하변의 대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든지 여기 선수를 통해서 집을 만들게 되면 하변의 한 집과 중앙의 한 집이 두 집으로 되기 때문에 흙의 이 대마는 언제든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박종욱 선수도 이 6점을 잡기는 잡았는데 사실 이렇게 6점 잡으면 원래는 좀 포인트를 올렸다라고 봐도 되는데 지금은 이 우상기의 100집이 전부 다 깨지면서 오히려 흑의 집이 10집 가까이 났기 때문에 차이는 아까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이 바둑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좀 엎치락 뒤치락 했던 바둑이었네요. 네, 사실 아까 여길 치받기 전에만 해도 흑이 무난하게 승리할 것이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치받고 나서부터는 또 백이 역전하는 순간도 왔었거든요. 하지만 박종욱 선수가 너무 강하게 상대를 끊어가는 바람에 오히려 역습을 맞고 백집이 깨지면서 소중한 기회가 날아갔습니다. 사실 15초 바둑에서 이 모든 상황을 다 판단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감이라는 게 항상 선택을 하잖아요. 대국을 할 때. 네. 그 선택에 있어서 후회는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바둑 둘 때도 분명히 본인이 좀 기회가 왔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 부분이 많이 아쉬울 것 같고요. 또 두 분이 또 복귀를 하면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후 감상을 하면서 더더욱 좀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요. 목진석 선수도 그래도 우상기의 백집을 다 파워하면서 한숨 돌렸네요. 네, 아까만 해도 사실 굉장히 위기였거든요. 백이 우상기를 공짜로 다 지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6점을 버림돌 삼아서 우상기를 전부 다 깼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은 두 선수 모두 이 바둑의 형세를 좀 정확하게 보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네요.
박종욱 선수는 사실 예선 결승에서 이 대회 참가자 중에 최상위 랭커 중 한 명인 박하민 선수를 꺾고 올라왔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좀 기세가 많이 올라와 있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판까지 이렇게 역전승을 거뒀다면 이번 대회에 굉장히 다크호스가 됐을 수 있는데 정말 좀 마지막에 좋은 기회를 아쉽게 날렸습니다. 또 이 대회가 입단 포인트도 걸려있는 대회였기 때문에 조금 더 점수를 올렸다면은 좀 입단에 성공할 수도 있는 대회였어서 더 아쉬움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바둑이 지금 불리하다면 이런 식으로 강하게 막아서 패를 해보자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집을 버틸 수도 있지만 지금 집 차이가 미세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목진석 선수는 최대한 안전한 길로 판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박종욱 선수도 1992년생으로 사실 아마추어 바둑계에서는 이름을 꽤나 날렸던 선수거든요. 지금은 성남시에서 학원을 오픈해서 아이들 보급에 힘을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성적을 내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박종욱 선수와 어린 시절에 연구생을 같이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린 시절에도 굉장히 좀 천재적인 그런 기풍을 많이 보여줬고요. 바둑도 정말 잘 뒀고 이런 승부 호흡이나 이런 게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훌륭한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입단 대회 고비마다 좀 아쉽게 넘어지면서 물론 입단의 꿈은 실패를 했지만 여전히 굉장히 좀 좋은 실력을 보여줬던 그런 한 판입니다. 또 이 시대의 아마추어 선수들이 실력이 정말 짱짱한 것 같아요. 언제든 프로 대회에 나와서도 성적을 내는 기사들도 많이 봤고요. 또 같은 시대에서 공부를 했을까요? 홍무진 선수? 네, 저도 뭐 박종욱 선수와 많이 어린 시절에 많이 뒀었고요. 또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거는 사실 이번 태백산배 이렇게 나왔던 프로 선수들이나 아마 선수들 현역에서 매일매일 이제 바둑 공부를 평소에 훈련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바둑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박종욱 선수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후진 양성에 힘쓰다가도 이렇게 대회에 나와서 이렇게 최상위 랭커인 박하민 선수까지 꺾는 걸 보면 실력 이런 걸 떠나서 본인 이런 승부 호흡도 굉장히 좀 좋다고 느껴지네요. 또 박종욱 선수의 제자들이 이 방송을 볼 수도 있거든요. 상당히 사원님 멋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패할 지금 위기죠. 사실 거의 바둑은 백이 이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물론 이 바둑을 패하더라도 내용 면에서 굉장히 좀 탄탄한 모습을 보여줬고 또 마지막까지 여기를 만약에 백이 잘 정리했더라면 승리까지 골이 날 수도 있었던 그런 바둑이었기 때문에 좀 굉장히 멋있다 이렇게 느낄 만한 그런 내용이네요. 네, 아까 우변의 흙집이 100% 집이 아니라고 했을 때와 지금의 판의 이런 구도를 조금 보여드리면 우변의 흙집은 사실 하변에서부터 뻗어져 나오는 것까지 전부 다 집으로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우상기에도 거의 덤보다 더 큰 한 10집 가까운 집을 만들어냈거든요. 하지만 백집은 사실 다른 것이 변화한 곳은 거의 없는데 우상기가 백이 20집 가까이 났던 집이 여기 5개를 때리면서 10집까지로 줄어들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우상기의 흙이 거의 10집 가까이 집이 났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가 지금의 집 차이, 인공지능이 보여주고 있는 집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영토를 나누어서 지금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확 와닿는 느낌이네요. 원래 백집이었던 곳이 흙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워낙 속기 바둑이기 때문에 박종욱 선수 입장에서는 상대가 분명히 무리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왔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협하는 길보다는 이제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최강의 길로 좀 들어갔으나 결국 목진석 선수의 냉정한 대처로 바둑은 흑승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목진석 선수의 대국을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처음 봤는데 이렇게까지 치열한 기풍인 줄 몰랐습니다. 네, 근데 또 이렇게 치열한 기풍이기 때문에 목진석 선수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사 생활하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이 바둑에서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치열한 바둑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흑 9집 승으로 흑승이 되었습니다. 네, 목진석 선수 이번 판을 승리하면서 4강전에 진출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목진석 선수. 오늘 아쉽게 패한 박종욱 선수도 진짜 상당한 내용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8강전이 마무리가 됐고요. 4강전에 올라간 선수들의 이름입니다. 네, 이렇게 8강전에 마지막으로 이름을 올린 아마 선수 박종욱 선수가 목진석 선수에게 아쉽게 패했는데 대국 내용이 좀 어땠을까요? 네, 역시 최후의 아마추어 선수답게 정말 치열하면서도 재밌는 내용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마지막에 목진석 선수의 실수를 제대로 응징했다면 사실 역전까지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초읽기 속에서 좀 실수를 범했던 것이 아쉽게 패배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기회가 있었지만 정말 아쉬운 내용이었는데요. 저희는 다음에 4강전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홍무진 해설위원, 저는 김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